꿀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최근 원UI 7.0으로 휴대폰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업데이트 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아이콘 모양이 바뀐 앱들도 있고, 홈 화면의 앱 아이콘과 위젯 스타일을 조절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홈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있는 앱을 모아둔 폴더도 일일이 눌러서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끈 뒤 나웃바를 눌러서 팝업 창으로 다시 이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들도 더 정교해졌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오늘은 업데이트 후 바뀐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린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 눌러줍니다. 업데이트 버튼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원UI 7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기종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 내렸을 때 예전에는 알림창이 나오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빠른 설정창이 나왔는데요. 업데이트 후 왼쪽 상단을 내렸을 때 알림창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을 내렸을 때 빠른 설정창이 나오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럼 빠른 설정 창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빠른 설정 창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따로 보기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선택한 뒤 뒤로 가기를 누르면 예전처럼 화면 윗부분을 한번 내렸을 때 알림을 볼 수 있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빠른 설정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을 누르면 빠른 설정창 화면에 있는 메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치를 바꾸고 싶은 메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설정창에 있는 아이콘들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면 모퉁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럼 좀 더 많은 아이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돋보기 위젯 모양도 바뀌었고 디바이스 케어 위젯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대부분 위젯 모양들이 동글동글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젯은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달력 위젯 모양을 바꿔볼게요. 손가락으로 위젯을 꾹 누른 뒤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면 모양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위젯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앱을 꺼내두고 사용할 때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서 은행 앱은 은행 앱별로, 교통 앱은 교통 앱별로 폴더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앱에 들어가려면 이 폴더를 누른 뒤 원하는 앱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폴더를 꾹 누른 뒤 확대를 선택하면 이렇게 폴더의 크기가 커지고 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앱을 누르면 일일이 들어가서 앱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홈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앱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 앱 라벨을 비활성화를 하면 홈 화면에 있는 앱 이름이 뜨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빈 곳을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앱스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검색창이 상단에 있었지만 업데이트 후 검색창이 하단으로 내려왔고
정렬이나 페이지 정리, 그리고 설정도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금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기능들인데요. 잠금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잠금 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을 잠궈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문인식이나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시계를 한번 터치한 뒤 모퉁이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시계를 꾹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스타일을 누르면 날씨 정보 표시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활성화하면 따로 날씨 위젯을 설정하지 않아도 날짜 옆에 이렇게 날씨가 나타납니다. 위젯 추가를 누른 뒤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휴대폰을 켜서 녹음 앱에 들어간 뒤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잠금 화면에서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데요. 음성 녹음을 터치한 뒤 음성 녹음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뒤로 가기를 누른 뒤 상단에 있는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 이 녹음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잠금을 풀지 않아도 녹음이 되고, 휴대폰 화면이 꺼져도 녹음은 계속 진행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정지되고, 음성 녹음 앱에 들어간 뒤 방금 녹음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알림이 오면 이곳에 어떤 알림인지 떴던 메뉴가 사라지고 상단 상태 표시줄에만 알림이 표시되도록 바뀌었는데요. 알림 화면에서 알림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설정에 들어간 뒤 알림 메뉴를 눌러줍니다. 잠금 화면 알림 눌러주세요. 아이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화면이 꺼져 있으면 어떤 알림이 왔는지 표시를 해주고,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우바인데요.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다가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나오면 상단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나우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떠서 재생을 누른 뒤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우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나우바는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진행 중인 작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디어, 통역, 스톱워치, 음성 녹음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잠금 화면 및 AOD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나우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른 뒤 더보기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제미나이인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이런 앱이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챗GPT처럼 사용할 수 있는 AI 앱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창의적인 글쓰기나 긴 글을 요약하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채팅 입력창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른 뒤 내일 오후 3시에 치과 예약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삼성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해 주기도 하고, 10분 뒤 알람 맞춰줘. 이렇게 말을 하면 시계 앱에 알람을 등록해 주기도 합니다.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모드를 바꾸는 버튼들이 셔터 버튼 하단으로 내려갔고, 더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양한 모드를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들도 간단하게 바뀌었는데요.
사라진 메뉴들은 셔터 버튼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과 타이머 비율,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설정을 할 땐 이 버튼을 누른 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재생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모션 포토 모드가 켜지는데요. 이 기능을 켠 뒤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으면 갤러리에 짧은 영상처럼 사진이 저장됩니다. 모션 포토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 모션 포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른 뒤 부메랑을 선택하면 이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슬로우 모션을 선택하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 버튼을 누른 뒤 아래로 쭉 내려서 고급 동영상 옵션을 눌러줍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음원 재생을 활성화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한 뒤 동영상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하면 이렇게 음악 소리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따로 음악을 넣어서 편집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영상과 배경음악을 저장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대상을 감쪽같이 지울 수 있는데요. 갤러리에 들어간 뒤 여기에 있는 고양이를 지워볼게요. 하단에 있는 AI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고양이를 꾹 눌러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우개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된 부분이 지워지는데요. 하단에 있는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고양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부분을 AI가 채워주는데요.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자까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휴대폰 화면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면 투명색 막대가 있는데요. 엣지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를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쓱 밀어주면 패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리기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원하는 그림을 글로 쓰면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그려볼게요.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른 뒤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생성을 누르면 잠시 후 대충 그린 그림을 AI가 멋지게 바꿔줍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해서 그림체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일러스트를 누른 뒤 추가로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집 그림을 일러스트로 표현을 해주고 팝아트, 스케치, 3D 카툰, UR을 선택해서 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업데이트 전에도 사용할 수 있던 기능인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텍스트로 입력을 한 뒤 원하는 그림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 버튼을 누른 뒤 글자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한 뒤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잠시 후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그림체를 선택한 뒤 원하는 그림체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뒤 갤러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얼굴 모양을 누른 뒤 스티커로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기능입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을 하는 기능은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요.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파일을 누른 뒤 텍스트로 변환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후 자동 녹음된 통화 내용을 일일이 찾은 뒤 눌러서 변환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을 해주는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화 녹음을 눌러주세요.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를 해주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녹음 후 알림창에 표시를 하려면 녹음 후 알림 표시를 활성화를 해주고 알림이 필요 없다면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 메뉴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방금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가 끝난 뒤 음성 녹음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녹음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통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약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통화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 앱 첫 화면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누른 뒤 찾고 싶은 내용의 단어를 입력해 주면 모든 녹음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뒤 검색을 해주는데요. 일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씩 누르며 확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검색을 한 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터넷 기사 같은 웹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한 뒤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설정에 들어간 뒤 아래로 쭉 내려서 갤럭시 AI를 눌러줍니다. 브라우징 어시스트를 눌러주세요. 요약과 번역 기능은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주요 내용 읽어주기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른 뒤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삼성 인터넷에 들어간 뒤 뉴스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별 모양의 AI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눌러줍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더니 이렇게 먹으면 콜라만큼 안 좋아요. 건강 이슈. 그럼 AI가 영국 뉴스의 연구에 내용을 따르면 요약한 뒤 인기 있는 읽어줍니다. 과일 스무디에 콜라와 뉴스 같은 내용을 양의 전부 다 설탕이 읽어주는 들어있어 게 건강에 아니고 해로울 수 있다고 요약을 해서 합니다. 읽어주기 때문에 기사 스무디 제조 내용을 다 읽을 과정에서 필요 없이 섬유질이 아주 제거되고 편하게 당분만 사용할 수 남아 혈당 있습니다. 수치를 자주 오는 스팸 문자 메시지도 AI가 자동으로 스팸을 인식한 뒤 차단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메시지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악성 메시지 차단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두어도 웬만한 스팸 메시지가 차단이 되는데요. 하단에 보면 인텔리전스로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AI가 스팸 메시지를 인식한 뒤 차단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까지 활성화를 해두면 더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스팸 메시지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에도 스팸 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는데요. 전화 앱에 들어간 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을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전화가 왔을 때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발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스팸이나 피싱 의심 전화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배터리 보호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충전할 때 최대 80%까지만 충전을 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80%에서 95%까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드 및 루틴에서 루틴을 추가한 뒤 사용해야 했습니다. 업데이트 후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그룹별로 묶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관련된 알람들을 그룹별로 묶어두면 한 번에 알람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누른 뒤 알람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럼 그룹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룹 추가를 누른 뒤 그룹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추가가 되는데요. 뒤로 가기를 누른 뒤 방금 만든 그룹에 넣을 알람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알람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그룹에 추가할 알람을 선택한 뒤 하단에 있는 이동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방금 만든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이동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룹에 알람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알람은 한 번에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에 있는 일정도 예전에는 일정을 변경하려면 일일이 들어가서 날짜를 바꿔줬어야 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저장된 일정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날짜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추가된 내용들과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추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UI 7.0 업데이트 후 추가가 되거나 달라진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